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주간 시사 베스트 3를 뽑아봤습니다. 3위로 N번방 성착취 파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성과 청소년,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유통 현장이 한결레 보도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성착취물은 텔레그램 비밀방을 통하여 유통되었으며 올 초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어준은 이번 선거 국민에서도 N번방을 이용한 정치 공작이 의심된다는 예언을 할 정도로 사회적인 파장이 아주 큰 그런 내용입니다. 여성과 청소년, 아동, 그러니까 자기 방어력이 약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른들이 돈을 뺏고 자유를 구속하고 성을 뺏어서 그걸 촬영을 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돌려보면서 히닥거리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른은요, 청소년이나 아동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회로부터 받은 걸 돌려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른들은 뺏고 때리고 착취하고 이런 대상이 이런 일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돌려가면서 히락거리고 약점을 잡아서 폭행하고 그거마저도 부족해서 그 동영상으로 찍어서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이장님의 일가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2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채널 A하고 검찰하고 검언 유착 의혹입니다. 딱히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겨울 내내, 작년 말부터 겨울 내내 봐왔던 그런 장면이라서 뭐 딱히 새삼스럽지는 않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재 채널 A 기자하고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모의해가지고 유시민 이사장의 뒤를 캐고 구속 중인 신라젠 전 사장을 협박했어. 유 이사장에게 비리 연루 혐의를 씌워서 손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유 이사장은 검찰과 언론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손보려 하는 것은 조국 사태 때 검찰과 언론에 불리한 방송을 하는데 기인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검언이 유착을 하시라고 해야 될 일은 하시되, 그 유착해가지고 한 개인이나 뭐 선량한 단체를 손보는 거,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난도질하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 겨울 내내 했으면 됐지. 또 그 짓을 하려고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게 검찰이나 기자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저명하신 간상가님을 모시고 왜 그러는지 이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왜 이러는지 간상가를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간상을 보기 전에 민주당 대표이신 이해찬 대표의 간상부터 예를 들기 위해서 예를 더 돕기 위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관상은요, 한번 보세요. 이 눈이 옆으로 날카롭고 예리하고 옆으로 쭉 찢어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가고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눈이나 눈썹. 입도 보면은 끝이 뾰족하고 이래서 날카롭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굴 구도가 전체적으로 사각형이 돼서 사각도 끝이 모서리가 있어서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상을 금의 관상이라고 합니다. 금. 금은 의를 상징하죠. 의리. 또 옳고 그름. 그래서 이런 분의 관상은 의를 쫓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불의한 걸 보면 참지를 못해요. 불의한 거 하다가 뭐 감옥에서 고문을 받고 옥살이를 한 그런 삶을 살았죠. 이런 분들이 권력 근처에 가거나 이리 하면, 권력을 잡거나 하면 바르게 씁니다. 불의한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쓰려고 애를 쓰는 그런 관상을 가진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에 공천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한 사람이 뭐 다른 분은 왜 권력을 바로 쓰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만들고 옳지 않은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반면에 이분 한번 볼까요? 한동훈 대검 강력부장. 이분 자세히 보면 선하게 생겼어요. 눈도 이렇게 동그랗게 약간 눈꼬리가 처지고 좀 유하게 생겼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겁먹은 얼굴이에요. 겁이 있다는 것은 어질다는 얘기입니다. 인자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상은 나무의 관상이에요. 나무.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들의 세계관은 음양오행 세계관이 있거든요. 목화토금수, 세상에 목화토금수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는 중에서 생명인 것은 나무밖에 없어요. 나무는 생명이기 때문에 유한하잖아요. 무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한한 것은 다 겁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생명이 유한하지 않은데 뭐 그걸 내야지요. 그래서 공자는 나무를 어질다고 했어요. 겁이 많고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이게 살아날까 하는 그 마음들이 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은 인자한 쪽으로 직업을 정하거나 뭐 진로를 택했으면 참 잘할 사람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선생이나 교수, 교육자 이쪽으로 갔으면 좋을 사람이었고요. 또 뭐 관료가 되고 싶으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갔으면 참 존경도 받고 그렇게 했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검을 지었잖아요. 자기를 치는 검을 지었다고. 자기한테 안 맞는, 자기 스타일에 안 맞는 검을 지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마구 휘두릅니다. 쫄기 때문에. 쪼는 사람들이 칼을 쥐면 마구 휘두릅니다. 친구할 때 한번 봤잖아요. 장동건 칼로 저 백정들, 그 솜씨 좋은 백정은요, 소를 잡을 때 정수리 한 방 찔러서 잡습니다. 마구 찔러서 잡지 않아요. 서툰 연장을 가진 또 서툰 사람들이 막 휘두릅니다, 칼을. 장동건이 죽이는 그놈 그 조폭처럼 마구 찔러나요. 그만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런 어떤 성향을 보이거든요. 종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칼로 자신을 친다고 쥐가 나무인데 칼을 졌는데 어떻게 안 잘려요?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남을 해코지하고 손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당한다고요. 종국에. 그걸 몰라요. 지금 약간 높이 있다고 뭐 그게 뭐 평생 갈 줄 알아요? 당합니다. 칼 막 쳤는데 겨울에 막 나무 자르고 이랬는데 봄에 되면요 새파랗게 다시 나무들이 올라옵니다. 여름 되면요 불길이 치솟고요. 그러면 그 검을 녹여버린다고요. 멀지 않았어요. 그럼 간상가님의 마지막
논평을, 이 검찰 한동훈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당신들은 그저 높은 파도를 잠시 탔을 뿐이요. 우린 그저 낮게 쓸려가고 있는 중이었소만. 뭐 언젠간 오를 날이 있지 않겠소. 내 처음으로 당신 얼굴을 이리 보고 당신 모기 자리를 펼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1위. 기재부 재난지원금 행정 낙제점. 경제 분야는 우리가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분야라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냥 넘어가고.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인가요? 부총리죠. 홍남기 맞습니다. 부총리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소득지원, 그 다음에 소비진작, 국민들에 대한 위로의 표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을 한번 볼게요. 지금 아직 취약계층 소득지원은, 취약계층은요, 지금 이미 무너지고 있어요. 취약계층은. 지원 대상을 선별하느라 지금 늦게 주고 있고요. 일단은 기존 그 소비 진작을 위해서 한다는 대책도요. 세출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 쓸 때를 요쪽에 돌려가지고 주겠다는 말이거든요. 조삼모사한 겁니다. 왜냐면 취약계층 소득 지원을 그럼 취약계층은 지금 당장 때거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적시성이 필요, 시와 때를 놓치면은 모든 게 알량합니다. 무슨 정책이 다 죽고 나서 뭐 돈 주면 뭐 해요? 죽은 사람이 송장이 뭐 밥 먹을 겁니까? 죽기 전에 그 사람들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주는 게 그게 지원이지. 다 죽고 나서 무슨 선별한다고 몇 개월 보내고 말이야. 돈 마련한다고 몇 개월 보내고, 이래가 다 죽고 나면 돈 주면 뭐 해요? 그리고 소비진자가 된다고 하는, 진님이, 예산을 구조조정해가지고, 다른 데 아껴가지고, 충당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소비진작이 되냐고요. 돈을 늘려야지 왜 다른 데 있는 걸 빼가지고 여기다 공구냐고. 이 조삼모사잖아요. 쓸 돈이잖아. 어차피 쓸 돈을 여기 쓰는 게 어떻게 소비 진작이냐고. 바보야. 국채를 내가지고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세계 4위인가 뭐 3위인가 한다면서요. 그럼 국채 내면 되잖아. 아따, 내 참, 여기 저 총구석에 있는 촌놈보다 어떻게 못해. 그래가지고 이게 이쪽에 있는 걸 저쪽으로 매하여면 그게 조삼모사지 무슨 소비 진작이에요. 그걸 보고 국민들이 위로를 받겠어요? 화를 내지. 조삼모사한다고. 그럼 국민들, 지금 시민들은 그러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까요? 시민들이 어떤 상태인지. 비겁한 변명입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지금 근근히 버텨왔던 사람들이 곧 때거리가 떨어진다고요. 이렇게 철길로 줄줄이 가게 생겼다고요. 뭔가 해야 되잖아, 국가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면 물어서 하시든지. 외국 사례도 있잖아요, 지금. 천조국은 뭐 몇천조 뿌린다면서요. 일본은 그 빚 많은 일본에서도 지금 한다면서요. 왜 우리나라 못하냐고. 그러면 이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멀리서 말고 이장님한테 한번 들어봅시다.
길이니까니 고함 한번 지르지 않고 불황민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것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뭐요? 뭐를 많이 매개이지 뭐. 매개이지 뭐. 매개이지 뭐. 매기시라고요. 매기야지. 뭐 빚도 갚고 할 것 아니에요. 매겨놓고 살려놔야 될 것 아니야. 취약계층이나 무너지는 사람들. 그거 못하겠으면 홍남기 장관님하고 김상조 정책실장님하고 이호선 경제수석하고 손잡고 나가세요. 할 수 있는 사람 들어오게. 뭘 똥사는 깔고 앉아가지고 뭉개고 있어요. 냄새 안 올라와요, 좀 있으면. 자기들은 뭐 먹고 살만한 거 현금이 좀 있어요. 굶어 죽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뭐 뭉개고 있는 거예요, 지금.